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관세평가 강사 김성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관세평가 과목 이제 평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많은 평들을 많이 들으셨죠? 관세평가가 어렵다. 2차 시험을 등록하는 하나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평가를 시험을 봤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자, 그 이유가 관세평가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학습 범위를 잡았을 때는 관세법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출발하는 것 같죠. 하지만 평가 협정을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가장 큰 맹점이 되는 것,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 결론 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과목이 관세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험생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과목을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새로운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평가라는 부분들이 계속 리뉴얼을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과목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원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또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말 그대로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수험생이죠. 시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실무형에 접근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라는 부분들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법, 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부분, 여기까지 이제 국내법에서 보면 되는 내용들이고, 자,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협정 본문과 더불어서 나오는 예해, 사례 연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무상의 요즘 이슈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귀를 살짝 닫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평가 과목은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일반 서술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례형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사례형 문제와 더불어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산값이 틀리면 또 이제 점수가 많이 잃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서술형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읽고 빨리빨리 분석해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이 계산 과정들, 우리 관세평가에서의 계산은 그렇게 복잡한 계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하고 빼는 이 작업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것만 할 줄 안다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계산 부분보다는 이 사례에 따른 하나의 판단,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이 요소는 더해야 되는 금액인가 빼야 되는 금액인가 또는 더할 수 있는가 뺄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 요소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를 살펴보시면 저희 법이 굉장히 짧죠. 법제 30조부터 35조까지 총 6개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평가 방법이 우리 평가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원칙인 만큼 저희의 시험 문제도 1평가 방법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라는 부분들은 1평가 방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실제 지급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지급 가격을 얼마로 놓고 출발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사례의 계산형 문제에서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더하거나 빼야 될 부분들이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 또는 그 밖에 간접 지급 금액들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계속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2방법과 3방법 쪽에서는 이 과세 가격 부분들이 기준 가격을 놓고 여기서 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 조정하는 과정들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2, 3방법에서는 좀 초점이 맞춰진 계산 문제들이고요. 자, 4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내 판매 가격에서 이를 역산해서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공제 요소에 대해서 이게 공제 요소가 맞는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만 빼주면 되는 좀 간단한 계산형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5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 가격이니 반대로 원래 제조 원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입국까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은
CIF 기준이죠. 그래서 공제요소 4방법도 CIF까지로 돌아오는 가격들이고, 제조 원가에서 출발하는 5방법도 제조 단계에서부터 CIF 가격을 구성하는 수입항 도착 시까지의 가격 부분들을 다 더하는 작업들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과세를 결정하는 6방법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크게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관세평가 과정을 보시면서 1평가 방법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여기서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1평가 방법 안에서도 각각의 챕터들을 학습을 하실 때에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처럼 더할 금액인가 뺄 금액인가, 더한다면은 어느 경우에 더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그 요건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관세평가 과목들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고, 또한 사례 문제를 보실 때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 이제 모의 문제들을 학습하시면서 그 유형들에 익숙해져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